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지금 러시아가 쪼달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서쪽에 있는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이용해서 몰도바를 뒤집어 엎어서 거기서부터 서부 전선을 열 가능성, 그리고 벨라루스에서 이 루카센코가 이민 민병대를 창설해서 그 이민 민병대 15만 명을 바탕으로 북부 전선을 열어서 북쪽에서 다시 치고 내려가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와중에 지금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바로 아래에 있는 전략 공군기지에서 굉장히 여러 발의 타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몇 대 가지고 있지도 않은 A-50 조기 경보 통제기가 대파되어 버렸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벨라루스군이 치고 내려올 가능성, 이걸 명분으로 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찰 활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걸 바로 비밀 경찰이라고 하고, 그걸 전 세계는 그런 게 발견되면 체포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강제 추방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전 정권 때 아주 많은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 왔고 그걸 정권은 눈 감아줬다 라는 게 지금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정말 불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비드-19, 코로나죠. 이게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음모론적 차원이다라고 아주 폄하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있었죠. 완전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맹폭을 퍼붓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라고 지금 보고서를 낸 겁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앞으로의 추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음모론으로만 치부되었던 팬데믹 중국 실험실 기원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2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미 정부가 최근 백악관과 의회 핵심 인사들에게 보고한 기밀 보고서를 통해 이번 팬데믹의 발원지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라고 확인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에너지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원지를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로 특정하고 관련 기밀 정보를 백악관과 의회 유관 상임위 핵심 관계자들에게 기밀 문서 형태로 보고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2월 26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에너지부가 팬데믹 사태는 중국 연구소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출로 인해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기밀 정보 보고서 형태로 백악관, 상원, 하원 정보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보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보고서는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진 결론이 담겨있다라며 새로운 정보, 학술 문헌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번 팬데믹을 일으킨 바이러스의 기원이 중국 정부 산하의 연구소라고 결론 지은 기관은 연방수사국 FBI에 이어 2개로 늘었다라며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나머지 기관들도 이번 에너지부 기밀 보고서의 영향을 받아 판단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민주당과 주류 언론에서는 이번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 연관설을 부인해 왔는데요. 고위험군 생물무기를 개발하는 P4 등급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합성된 바이러스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678만여만 명이 죽고 대한민국에서만 33,961명이 희생된 이번 팬데믹,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중공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왔다라고 미국 에너지부가 백악관과 상하원 정보위원회에 기밀 보고서를 제출했다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통신 등 이 주류 매체들이 쫙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 주류 매체들과 민주당은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이거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트럼프 정부의 그 주장을 다 그냥 비난하고 그렇게 해왔던 자들인데, 이렇게 입장을 삽시간에 바꿨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까지는 알 길이 없는데, 아무튼 바람직한 일입니다. 과거에 네가 그랬으니까 지금 그런 건 하지마 라고 할 이유가 없죠. 과거는 과거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민주당도 이제 입장을 바꾸는 단초가 아니냐. 특히 전 정부 때, 트럼프 정부 때도 FBI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FBI도 무슨 소리냐라고 했는데 지난 연말에 FBI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온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지금 두 개 기관이 이제는 중국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보겠는데요. 랩 리크 most likely origin. 그러니까 랩 리크 연구소에서 유출된 게 most likely origin. 그러니까 진실에 가장 가깝다. 코비드-19 팬데믹이죠. 그래서 라고 하는 이 기사를 실으면서 자 여러분 이게 뭐 세포라고 하면 이종 간에는 서로 간에 접촉이 에이스 수용체가 달라서 세포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종 간의 감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스파이크 프로틴 이걸 이 지금 코로나19 보면 인위적으로 깎아서 만드는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깎아 만들어서 마치 우리가 110V, 220V를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진 어댑터처럼 이렇게 해서 그 박쥐와 사람이 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댑터를 깎아서 만든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주장이었는데 그거 웃기는 소리라고 치부했었는데 이제 그걸 믿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많은 사람들이 또 불편을 겪었고 저만 해도 코로나 여러 번 걸리면서 정말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거 정말 보상받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난 3년의 세월을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가족 모임도 제대로 못 하고 식당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런 3년의 빼앗긴 세월 중국에게 다 보상받아야죠. 이 인생 짧은데 이 인생 중에서 3년을 뺏겼는데 보상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움직임 정말 바람직한 움직임인데 이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니 지들이 지금 경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찬 자들이죠. 그런데 전 정부에서 그걸 또 묻었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날 국제관계의 기본은 국가 간 상호 주권 불가침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른바 베스트팔렌 체제의 바탕을 둔 이 국제 질서를 천하 질서로 바꾸려 하는 중국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아예 대놓고 주권 침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식당으로 위장한 공작 거점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비밀 공작을 벌여왔다고 비난받고 있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공안 비밀 요원을 보내 아예 대놓고 주권 침해 행위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동아일보 등 복수의 언론이 2월 27일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위구르족 출신의 유학생 A씨의 폭로에 의해 드러났는데요. 그는 지난 정권 시절 한국에서 인권단체 모임에 참석한 직후 자신을 중국 공안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국 공안은 왜 그 모임에 갔고 누구를 만났냐, 한국인 누구와 관련 이야기를 했느냐 라고 물으며 회신하지 않으면 고향에 있는 가족이 위험해진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A씨는 즉각 제3국으로 피신했는데요. A씨는 한국 정부는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찰에 호소해봤자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고 중국으로 돌려보내질 것 같아 한국을 떠났다라며 중국에 있는 가족과 5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유학생 B씨 역시 한국에 거주하던 중 2018년 제3국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 직후 공안으로부터 언제 어디에 가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보고하고 일주일 내로 귀국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해진다 라는 협박을 받았는데요. B씨가 이에 회신하지 않자 대한민국 영토 한복판에 있는 B씨의 집에 중국 공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B씨는 한국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지난 정부 법무부는 이를 단칼에 거부했는데요. B씨는 4년 가까운 법적 다툼 끝에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이러한 유사 사례들을 여러 건 소개하며 중국이 한국 거주 중국 국적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과 가족 신변 위협, 한국 내에서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한국 내에서 이런 주권 침해 행위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은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한 체포나 신병 확보, 강제 퇴거 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중국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 법령을 정비해 적용하고 있고, 최근까지 일명 여우사냥 작전에 참여한 중국 공작원들을 체포해 국내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대놓고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불법 행위를 단죄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제 신장 위구르에 대한 엄청난 탄압을 중국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위구르 여성들을 임신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등, 그래서 아예 위구르족을 멸절시키는 이런 작업을 진행 중인 중국입니다. 뭐 그런 위구르족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을 하고 하는데, 한국의 대중국 인권 문제 모임에 위구르족 청년들이 이제 참석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공안들이 알게 되고 찾아와서, 야, 너, 이렇게 위챗으로 보내서, 야, 무슨 행사에 갔는데 이유가 뭐고, 누구 만났냐? 당신 어머니 연락처 알고 있다. 자중하고 우리를 자극하지 마라. 위의 이메일로 행사 관련 자료를 보내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라고 하니까,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제대로 회신하지 않으면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학교 측에 연락할 것이다. 한국은 비자를 주지 않게 될 것이다. 즉, 여권 말소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 라고 이런 협박을 했다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 정부가 항의를 하면 중국은 뭐라고 하냐? 아니, 우리 영사 업무하고 있는데 니들이 왜 참견이야? 이런다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이러면 바로 그냥 제한해버리고 강제 추방시켜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법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 자들이 지금, 다수당 가지고 있는 이 자들이 지금 중국의 하수인들이 천지로 있는데 그런 법을 찬성해 줄 리가 없죠. 선거 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젊은이는 해외여행을 갔더니, 아마 뭐 해외여행도 뭐 이슬람 계통이나 뭐 이런 데 갔겠죠. 어딘지는 모릅니다만은, 너 어디 가서 뭐 했어? 그리고는 빨리 일주일 내로 중국으로 귀국해. 하고는 이제 공안에 들이닥쳐서 이제 직접 대면을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끌고 가면 공항 뭐 이런 곳에서 막 과암 지르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되니까, 자체적으로 중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가족을 빌미로 협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래서 자기는 전 정부 때 난민 신청했더니 전 정부 법무부가 바로 그냥 거부해버리고, 지금까지 투쟁하다가 이 정부가 바뀌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니까 난민지위를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치적 망명을 한 거죠. 이제 안전한 거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또 아까 첫 번째 젊은이는 왜 제3국으로 도망갔냐? 그때 어부 강제 북송 사건, 그래서 뭐 이 판문점에서 털썩 주저앉는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강제로 중국에 보낼 것 같다, 이 정부는, 라고 생각한 거죠. 뭐 현명한 판단한 것 같은데, 자기 가족들은 5년간 지금 연락이 안 된다. 아마 위구르족 강제 수용소에 갔겠죠. 자, 동방명주 진실을 위한 중대 발표한다. 진심을 은폐하는 추악한 세력을 폭로한다.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했죠. 이 자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핵심 한강변에다가, 한강에다가 배를 띄고 식당을 할 수 있는 그 자격 도대체 누가 준 겁니까? 이런 권력과 위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말 기가 차는데, 이런 자들 다 축출해서, 그리고 한국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제한을 할 수 없는 이런 희한한 법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바꿔야 되죠. 그런데 바꾸고 싫은 자들, 바꾸고 싶지 않은 자들, 그들은 중국의 하수인들 아닙니까? 중국이 천하사상. 그래서 하늘 아래 중국이 있고 그 외에는 다 이제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할 부하들로 생각하고 이 5천년을 우리를 지금 그런 시각으로 봐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를, 그걸 또 다시 구현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중국이. 그거 해서 되겠습니까?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중국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우리 정치 세력을 바꿔야 되죠. 선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바로 남쪽에 있는 벨라루스 최대의 전략 공군기지가 누군가의 기습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초소형 드론이 공군기지를 덮쳐
이곳에 전개된 러시아군의 조기 경보기가 대파되었습니다. 누구 소행으로 밝혀지든 벨라루스 참전 명분이 될 수도 있어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지역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조기 경보기와 수송기, 전투기 등이 전개되어 있는 벨라루스 민스크 남부의 마추리시치 공군기지에 정체불명의 드론 공격이 감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지에 주기되어 있던 러시아군 A-50U 메인스테이 조기 경보기 한 대가 대파되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2월 27일 긴급 타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벨라루스 현지 시각으로 2월 26일 일요일 오전 8시와 9시 30분에 각각 발생했는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의 보고에 따르면 기지 외곽에서 이륙한 소형 드론 여러 대가 공군기지에 주기된 항공기들을 덮쳤습니다. 마추리시치 공군기지에는 러시아 공군의 A-50U 조기 경보기 2대, 일류신 76D 수송기 1대, 미그 31K 전투기 3대 등 다수의 러시아군 항공기가 전개되어 있었는데요. 러시아군은 이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 판칠 S-1 등 방공자산을 다수 배치해놓고 있었지만 초소형 드론의 공격에 판치르 시스템은 전혀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직후 벨라루스에서 활동하는 반 루카센코 파르티잔 그룹인 바이폴은 플래시 뉴스에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이번 공격을 통해 러시아군 조기 경보기 한 대, 활주로 제설 차량 한 대를 대파시키고 다수의 항공기에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우크라이나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천명했고 사건 발생 몇 시간 후에 키우주 북부 국경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국경경비대와 벨라루스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져 벨라루스 군인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터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워싱턴 소식통들은 미국 전쟁연구소 ISW의 2월 24일자 분석을 인용하며 이번 공격이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사건을 빌미로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A-50 메인스테이 조기 경보 통제기 2대가 이 벨라루스 민스크 아래에 있는 기지에 전개되어 있었어요. 아주 고가의 전략 자산이죠. 뭐 전투기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전략 자산인데 이걸 그냥 대파시켜 버렸다라고 하니까 이번 전쟁에서 한 대는 그냥 아웃돼 버린 겁니다. 자, 민스크가 여기 있고 민스크 아래에 이 기지입니다. 여기에서 지난 12월 말에 미그 31K 전투기 한 대 엔진이 불타가지고 불시착한 그 사건이 있었죠. 제가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렸었는데 그 기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드론들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때렸는데 아마 스위치블레이드 같은 작은 공격 드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경보기 한 대와 제설 차량을 대파시켰고 그리고 뭐 다른 항공기 몇 대를 손상시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벨라루스 내에 있는 반 루카센코 파르티잔들이 우리가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그걸 이 루카센코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야, 이거 우크라이나가 하는 거야 라고 하고는 우크라이나가 했으니까 우린 참을 수 없어 라고 하고 전쟁 참전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이미 15만 명의 인민 민병대를 창설하겠다고 했고 왜? 군대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인 24일 날 루카센코가 나는 벨라루스가 공격받으면 참전한다 라고 하고 그 멘트를 바탕으로 ISW가 그 24일 날 혹시 저렇게 해놓고 자작극을 벌일 수도 있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국경에서는 또 교전이 벌어져서 벨라루스군 한 명이 전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군은 혹시 이걸 가지고 북에서 치고 내려오진 않을까라는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 조기 경보기라는 엄청난 전략 자산이 파괴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나 이로 인해서 벨라루스군이 참전하게 된다라는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할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제 이거 대파됐으면 안 그래도 제공권 뺏겼는데 큰일 났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